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He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some jazz today, yes you gon' learn, you gon' learn, you gon' learn. It was just past 1 when 2, 3 man with a 4 or 5 step to the door like, oh my gosh, just throw that cash in a back bag, run around the back and pull up the track, cause yo, couldn't believe them stories conceived for no reason. Please just go and leave them fakies in season, but nah pre them, cause nowadays you couldn't find me on the BBC CTV.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사의 영감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재지기 최병환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비극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 비극 걸작선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비극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제 모음집인데, 자, 한번 이 책을 아가멤논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킬로스는 기원전 525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456년경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아이스킬로스 살아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라톤 전쟁이 있었어요. 마라톤 전투에 아이스킬로스가 참여하기도 했었고, 마라톤 전투 이후에는 다시 또 페르시아가 침공하죠. 그때는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살라미스 해전에도 참전했던 그리스의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라고 할 수 있는데, 아테나의 서쪽으로 20km쯤 떨어진 엘레우시스에서 귀족인 에우포리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4세 때에 비극 경연에 처음 참가했으나 그의 최초 우승은 40세가 되던 기원전 484년경에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한 12번이나 더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경 13번째이자 마지막 우승을 가져다 준 작품이 바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현존하는 유일한 비극 3부작인 오레스테이아 3부작입니다. 오레스테스의 이야기, 이 3부작이죠. 그 3부작 가운데 아가멤논이 있고,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그리고 자비로운 여신들, 요 세 가지 3부작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한 90편 정도 비극을 썼는데 한 7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화가 에피소드, 대화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스 비극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리스 비극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오레스테이아의 3부작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아가멤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내용을 아실 텐데, 이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금이 환영한 이 아가멤논이 아내였던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이 그 오레스테이아 1부작의 아가멤논의 줄거리예요. 자, 두 번째,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은 아가멤논의 아들이었던 오레스테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어머니를 또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고, 세 번째 비극 작품인 자비로운 여신들은 오레스테스를 아테나가 개최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가멤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스의 왕이자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죠. 아가멤논이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리품으로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와 함께 개선하지만, 아내였던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출산의 여신이자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저주를 풀고자 함대를 출정시키기 전에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 데 대해서 원한을 갚는다는 이유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정부이자 아가멤논의 사촌인 아이기스토스와 남편 살해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산드라하고 아가멤논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카산드라가 아가멤논에게 돌아가면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폴론의 사랑을 거절한 죄로 예언의 능력을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예언을 믿지 않는 형벌을 받았죠. 그래서 아가멤논의 최후를 예언하지만 아가멤논이 믿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궁전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남편을 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멤논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영감 서재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파수꾼이 나와요. 아가멤논 왕이 이제 오는 것을 보는 파수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러스. 비극에는 항상 코러스가 있습니다. 아르고스 시의 노인들로 구성된 이 코러스가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고, 코러스장은 이 오르케스트라에 있는 주인공하고 등장인물하고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죠. 그 다음에 클리타임메스트라가 나오죠. 아가멤논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전령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가멤논, 아르고스의 왕이죠. 아트레우스의 아들입니다. 카산드라가 나오죠.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의 딸입니다. 아가멤논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토스, 티에스테스의 아들인데 클리타임메스트라의 정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아가멤논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사 입다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카산드라하고 엔돌의 무당, 사울 왕이 찾아갔던, 그렇게 비교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클리타임메스트라 같은 경우는 리브가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가문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가문의 족보가 이렇습니다. 탄탈로스 가문이죠. 이 탄탈로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펠롭스. 우리 족보가 나오는데 펠롭스. 그리고 펠롭스의 아들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아트레우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티에스테스가 있습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주인공인 아가멤논하고, 그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메넬라우스죠. 메넬라우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헬레네입니다. 헬레네. 이 헬레네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자, 아가멤논의 부인은 클리타임메스트라고, 메넬라우스의 아내는 헬레네였고, 자, 그 다음 아트레우스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티에스테스입니다. 티에스테스. 그리고 이 티에스테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이기스토스. 자, 이 아이기스토스는 그러면 아가멤논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이 사촌지간끼리 이제 원수가 된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아트레우스가 티에스테스를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 아버지를 죽인 원한을 아이기스토스가 이제 갚는 거죠. 그래서 아가멤논의 처였던 클리타임메스트라하고 이 아가멤논을 죽여버리는 이제 복수의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첫 장면에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르고스에 있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의 궁전 앞. 아트레우스는 아가멤논과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의 아버지죠. 자, 그 궁전 앞 중앙에 큰 문이 있고 양 옆으로 작은 출입문이 나 있다. 중앙의 문 옆에는 아폴론의 석주상이 서 있다. 별이 총총한 밤 궁전의 평지붕 위에 파수병이 누워 있다. 자, 파수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이시여, 제발 이 고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긴긴 한 해 동안 나는 망을 본답시고 개처럼 여기 이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의 지붕 위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밤하늘 별들의 지폐와 인간들에게 겨울과 여름을 가져다주는 창공에 빛나는 저 찬란한 왕자들을 보아왔으며 별들이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알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햇불의 신호가 트로이아의 함락을 알리는 찬란한 불빛이 오르기를 지켜보고 있나이다. 마음가짐이 산의 대장부 같은 그 여인이 기대감에 부풀어 이렇게 하도록 시켰기 때문이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즉 클리타임메스트라가 아가멤논이 오는 것을 파수꾼 보고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아가멤논이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세 만세, 아가멤논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소상히 알려야지. 그녀는 당장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 집안이 다 듣도록 목청껏 이 햇불을 반기는 환성을 올리겠지. 일리온의 도시가 함락되었음이 분명하니까. 일리온은 일리아드 이야기할 때처럼 트로이를 다른 말로 일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리온의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말은 트로이 전쟁에서 아가멤논이 승리하고 이제 그리스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시는 주인님의 다정하신 손을 내 이 손으로 잡아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다른 일들은 입 다물어야겠지. 내 혀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인다는 그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자, 나야 그저 알아듣는 사람에게나 말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에게는 모른 채 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파수꾼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가멤논이 드디어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아가멤논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가멤논이 여행용 마차를 타고 탁 등장을 합니다. 그의 뒤에는 반쯤 가려진 카산드라가 앉아있다. 카산드라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코로스장이 이렇게 아가멤논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왕이시여, 트로이아의 정복자이시여, 그대 아트레우스의 아드님이시여, 내 그대에게 어떻게 인사드려야 하나요? 그대에게 어떻게 경의를 표해야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예의에 맞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경계를 뛰어넘어 실속보다는 외관을 더 존중하지요. 누구나 불행을 당한 자를 보면 같이 탄식하려 하지만 그렇다고 비탄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또한 그런 자들은 남이 기뻐하면 얼굴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같이 기뻐하는 체하지요. 그러나 양떼의 심중을 잘 헤아리는 자라면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을 탄 불순한 우정으로 아첨하는 그런 눈빛에는 속지 않겠지요. 헬레네를 위해 군대를 내보내실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 나는 그대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가 제물로 용기를 불어넣어 전사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이 제물, 여기 이제 제물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피게네이아죠. 딸입니다. 제가 사사 입다가 딸을 바쳤던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대가 제물로 용기를 불어넣어 전사들의 죽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마음의 길을 잘못 조정하시는 것으로 여겼지요. 허나 지금은 마음속으로부터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에서 성공한 자에게는 노고도 달다는 옛말이 옳았음을 시인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코로스장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아가멤논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르고스와 이 나라의 여러 신들께 인사부터 드려야겠어. 신들의 도움으로 나는 귀국할 수 있었고 프리아모스의 도시로부터 내가 요구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파렴치한 강도 행위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고 그리고 도시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르고스의 괴물에게 유린당하고 말았기 때문이요. 이 아르고스의 괴물은 뭐냐면은 트로이 목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패를 든 백성들을 뱃속에 품은 그 말의 새끼가 플레이아데스 별자리가 질 무렵 제 발로 껑충 뛰었어. 그리하여 날고기를 먹는 사자는 성벽을 뛰어넘어 왕자들의 피를 실컷 빨아먹었던 것이요. 신들을 위해 나는 이렇게 긴 선을 말했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승리했던 이제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아가멤논이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런데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이제 살해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문들이 활짝 열리며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욕조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욕조에는 수놓은 큰 옷에 덮인 채 아가멤논의 시신이 누워있다. 바로 그 옆으로 카산드라의 시신이 누워있다. 살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맞춰 나는 잠시 전에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소. 해치 우려는 적이 친구인 척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적이 훌쩍 뛰어넘어 달아나지 못하도록 재앙의 그물로 울타리를 높이 칠 수 있겠소. 해묵은 불화를 끝내줄 이 결전을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성취했을 따름이요. 그를 내리친 그 자리에 나는 서 있어 이를 끝내고 말이요. 남편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피하거나 막지 못하도록 나는 이렇게 해치웠고 부인하고 싶지 않소. 나는 끝없는 그물을 고기잡이 그물처럼 그의 주위에 던졌소. 재앙으로 가득 찬 이 옷 말이요. 그러고는 그를 2번 쳤소. 그러자 2번 신음소리를 내고는 그는 그 자리에 사지를 뻗었어. 그가 쓰러지자 3번째 타격을 했어. 3번째 타격은 사자의 구원자인 지하의 제우스에게는 반가운 재물이었지요. 이렇게 쓰러지며 그는 자신의 목숨을 토해냈어. 그리고 그는 단검처럼 날카롭게 피를 내뿜으며 피 이슬의 검은 소나기로 나를 쳤어. 그래서 나는 이삭이 필무렵 제우스의 풍성한 비의 축복을 받아 기뻐하는 곡식 못지않게 기뻤어. 이 일이 이러하니 여기 있는 아르고스의 원로들이여 기뻐할 테면 기뻐하시오. 나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요. 그리고 시신에 제주를 붓는 것이 제사 때 붓는 술을 말하는 거죠. 제주를 붓는 것이 격식에 맞는다면 이러한 내 행동은 정당하다 할 것이요. 정당하고 말고요. 이 사람은 집안에 그토록 많은 저주스러운 악으로 잔을 채워넣고는 이제 귀국하여 스스로 그 잔을 비우고 있으니 말이요. 자, 그러자 이제 코로스장이 호통을 칩니다. 그토록 대담한 말을 하는 그대의 혀가 놀랍기만 하오. 제 남편을 향하여 그토록 큰 소리 치다니. 자, 그러자 클리타임메스트라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 없는 여자인 양 그대가 나를 시험하는구려. 그러나 나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그대에게 말하겠소. 그대는 알만한 사람이니까 그대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아무래도 좋아요. 여기 이 사람이 내 남편 아가멤논이요. 하지만 지금은 시신이요. 올바른 일꾼인 내 오른팔이 해놓은 일이요. 일이 이렇게 되었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편을 죽이고 큰 소리 치는데 결국은 딸을 죽인 남편에 대한 복수다. 나는 정당하다. 여장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으로 얻은 그의 포로이며 점쟁이며 그의 충실한 첩이었던 여인도 누워 있어. 카산드라를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의 잠자리 친구였으며 함선 위에서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 이들은 응분의 보답을 받은 셈이요. 그는 내가 말한 대로 죽었고 그의 애인이었던 그녀는 백조처럼 자신의 마지막 만가를 부르고 나서 여기 누웠어. 그리하여 그녀는 나의 성대한 잔치에 맛을 더하는 양념이 된 셈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코로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헬레네여, 그대 미친 헬레네여. 그대 혼자서 그 많은 생명을 트로이아의 성벽 밑에서 전멸시키다니 하면서 이제 트로이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스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집과 탄탈로스의 2 자손에게 덮친 악령이여. 탄탈로스의 2 자손은 누굽니까? 아가멤논하고 메닐라우스를 이야기하겠죠. 그대는 2 여인을 통하여 똑같은 힘을 과시하며 내 심장을 찢어 놓는구나. 자, 2 자매는 누구겠습니까? 2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는 이 클리타임메스트라하고 또 하나는 헬레네 자매죠. 그래서 헬레네하고 클리타임메스트라가 어때요? 트로이아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클리타임메스트라는 이제 그리스 아가멤논 집안 또 멸망시켰고 이 2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심장을 찢어 놓는구나. 자, 그러자 클리타임메스트라가 3번씩이나 개걸스레 먹어치운 이 집안의 악령을 부르는 걸 보니 이제 그대도 생각을 고친 듯 하구려. 다름 아닌 그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피를 빨려는 욕망이 뱃속에서 자라났으며 묵은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새 종기가 홀맞던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 3번씩이나 개걸스레 먹어치운 악령이 누구냐? 바로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탄탈로스와 펠롭스와 아트레우스, 아가멤논으로 이어지는 이 3대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탄탈로스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신들의 전지전능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펠롭스를 죽여가지고 그 살점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신들에게 바쳤어요. 그 벌로 이 탄탈로스는 영원한 허기와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목까지 이제 물이 차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면 물이 밑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목을 들면 물이 다시 올라오고, 물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 위로는 열매라든지 먹을 열매들이 많이 달리는데 먹으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갈증과 영원한 허기의 형벌을 탄탈로스가 받았어요. 신들을 시험한 대가로.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이 펠롭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트레우스하고 티에스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트레우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동생 티에스테우스의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요리를 해가지고 티에스테스에게 줘버린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제 자식의 살점으로 만든 요리를 먹은 티에스테스. 아가멤논은 어때요?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3번씩이나 개걸스럽게 자식을 먹었던 악령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사상에서는 부친 사례가 있고 자녀 사례가 있죠. 성경에는 부친 사례의 전통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형제 사례가 있고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형제 사례에는 가인과 아벨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의 전통은 부친 사례의 전통이었고 대신에 형제 간의 싸움이 있고, 근데 그리스 전통에서는 부친 사례가 끊임없죠. 제우스도 아버지를 살해했죠.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살해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우스도 자녀에게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예언을 받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 전통에서는 아버지 사례와 자녀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제 복수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아이기스토스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아가멤논을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복수. 자, 그러면 아이기스토스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극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아이기스토스가 호위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오 정의의 날의 상냥한 햇빛이여, 통쾌한 지고 여기 이자가 제 아비의 죗값을 치르고 복수의 여신들이 짠 옷을 휘감고 누운 걸 보니 이제야 드디어 인간을 벌하시는 신들께서 저 높은 곳에서 지상의 고통을 유심히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내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이 나라의 왕이던 이자의 아비 아트레우스는 나의 아버지시며 자기 아우인 티에스테스에게 왕권을 도전받게 되자 그분을 도시아 집에서 추방했소이다. 가련한 티에스테스께서는 다시 고향에 돌아오시어 화로를 붙들고 애원한 끝에 죽음을 면하셨고 고향 땅을 당신 피로 물들이지 않아도 되게 되셨어. 하지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자의 아비 아트레우스는 나의 아버지를 열렬히 환영하는 척하며 축제일을 기념한답시고 형제간의 우애 이상의 열의를 보이며 그분의 친자식들을 살점으로 그분께 잔치를 베풀었어. 아트레우스는 발 부분과 팔의 끝부분들을 잘게 썰어 접시 위쪽에 담은 뒤 따로 떨어져 앉아 계시던 티에스테스 앞에 내놓았어. 그분은 영문도 모르고 잘 구별되지 않는 부분들을 잡수셨고 이 식사는 그대도 보시다시피 이 가문에 파멸을 안겨주었어. 참 기가 막힙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자는 불쌍하신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열하고도 3번째 아들인 나를 추방했어. 호되기에 쌓인 어린애를, 하지만 성인이 되자 정의의 여신이 나를 도로 고향에 데려다 주셨어. 그리하여 나는 이 치명적인 모든 계획을 함께 세움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이는데 계획을 같이 짰다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유혹해서 정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도 손을 내밀어 이자를 붙잡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대신 클리타임네스트라를 통해서 죽였단 말이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내 눈으로 이자가 정의의 여신의 올가미에 걸린 것을 보았으니 말이요. 자, 그러자 코러스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은 이제 코러스장하고 코러스하고 오르케스트라에 등장했던 등장인물하고 이제 주고받는 대화니까, 자, 코러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기스토스여, 남의 불행에 기뻐 날뛰는 것은 결코 잘하는 짓이 아니요. 그대는 이분을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이 처참한 죽음을 혼자 모의했다고 공언했는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똑똑히 알아두라.
심판의 시간에 그대의 머리는 백성들이 던지는 돌과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자, 아이기스토스의 대사는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지요. 자, 클리타임메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멤논의 죽음을 그의 죗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아이기스토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대가 분별 있는 행동을 강요받게 된다면 그 나이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늙어서 알게 되리라. 노인을 가르칠 때도 감옥의 속박과 굶주림의 고통은 마음의 가장 훌륭한 의사여 예언자니까. 그대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가. 돌뿌리를 차면 발뿌리만 아프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코로스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대는 비겁하게도 여기 이분을 제 손으로 죽이지 않고 여자를 시켜 죽임으로써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신들을 못 오겠단 말인가. 오레스테스가 어딘가 살아서 햇빛을 보고 있다면 상스러운 행운의 인도를 받아 이곳으로 돌아와 이 두 남녀를 죽이고 승리를 쟁취하련만.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의 이야기 2부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2부에는 오레스테이아의 그 3부작 2부가 이어지는 거죠.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에서 그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클리타임메스트라 어머니를 이제 살해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아이기스토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정녕 이따위로 행동하고 말하기로 작정했다면 지체 없이 본때를 보여주리라. 자, 호위병 친구들, 자네들이 할 일이 생겼네. 코로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들 칼을 빼들고 대비토록 하시오. 아이기스토스, 나도 칼을 빼든 이상 죽음도 불사겠다. 코로스장, 그대의 죽음이라니 듣던 중 반갑구나. 그대의 말대로 해주겠다. 자, 그때 클리타임메스트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불행에 불행을 쌓지 말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남자요. 여기 이것만 해도 거둬들일 게 많아요. 불행의 수확이에요. 재앙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피 흘리는 것은 피하도록 해요. 노인장들은 집으로 돌아들 가세요. 그대들의 행동이 고통을 가져다 주기 전에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요. 고통이 이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받아들여야 해요. 비록 악령의 무거운 발굽에 호되게 얻어맞긴 했지만 그대들이 귀 기울이겠다면 이것이 여자로서의 내 생각이에요. 하면서 이제 복수의 순환을 끊으려고 했던 이 클리타임메스트라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기스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시험해 보려고 허튼 혀를 놀려 내게 그따위 욕설을 퍼붓지 뭐요. 주인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그대는 필시 제 마음이 아니구나. 코로스장이 다시 얘기합니다. 악당에게 아첨하는 것은 아르고스인답지 못한 짓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가멤논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자, 아이기스토스, 하지만 훗날 그 언젠가 내 그대에게 안갚음하리라. 코로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이 오레스테스를 고향에 데려다 준다면 그렇게는 안 될걸. 아이기스토스, 추방당한 자들이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쯤은 나도 알지. 코로스장, 잘해보구려. 정의를 모독하며 살이나 찌구려. 할 수 있을 때. 아이기스토스, 때가 되면 이따위 어리석은 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리라. 코로스장, 암탉 옆에 수탉처럼 큰 소리나 탕탕 치구려. 그러니까 코로스장하고 이제 아가멤논을 따르는 이들이겠죠. 코로스장은 아르고스의 노인들, 아르고스시의 노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로들이죠. 원로, 장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사입니다. 클리타임메스트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튼 소리는 그만 무시해버리세요. 나와 당신은 이 집의 주인으로서 만사를 잘 꾸려 나가야 하니까요. 클리타임메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는 궁전으로 퇴장하고 코로스는 오르케스트라를 떠난다. 이렇게 아가멤논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조금 이제 길었지만 이 아가멤논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복수의 순환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복수가 순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또 그 나중에는 뭡니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끼리 내전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쟁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이
원수를 갚는 복수의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희생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복수를 품어버리죠. 용서를 해버리고 희생양에게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이 복수를 끊어버리는 악순환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제 르네 지라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부계제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이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 보면은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어머니 크리타임 네스트라, 즉 아버지 아가멤논의 복수를 했던 크리타임 네스트라를 죽여버린 이 오레스테스를 아테나 지혜의 여신이 개최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해버리는 거죠. 가부장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자비로운 여신들이다. 자,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 테오쿨투라라는 책입니다. 신학과 문화의 만남, 이 책인데 이 책에서 남자와 아버지, 그래서 남자의 탄생과 아버지의 발견이라는 이 단원에서 제가 누구 글을 소개하냐면은 루이지 조야라는 분석 심리학자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들을 소개시키는 글인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가부장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자비로운 여신들이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트로이 원정을 떠난 틈을 타 알기스토스와 정을 나누고 아버지를 배신한 어머니 크리타임 네스트라를 죽인 아들 오레스테스가 전속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자, 물론 이때 공범이 누구냐면 그 오레스테스의 누이입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로 유명한 엘렉트라입니다. 엘렉트라. 자, 판관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오레스테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물론 배심원들은 동률이에요. 근데 이제 아테네가 오레스테스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판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생산자가 아니라 아버지 씨의 양육자일 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머니는 자식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라 아버지 씨를 양육하는 양육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판결이 서구 문명사에서 어머니의 패배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죠. 모계지가 끝나버린 거예요. 크리타임 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이고 외쳤던 말은 뭐예요? 당당했단 말이에요. 여장부처럼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했지만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오레스테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 아들을 재판하는데 엘렉트라하고 오레스테스 두 사람을 재판하는데 엘렉트라는 죄가 있어. 여자기 때문에. 오레스테스는 죄가 없어요. 어머니는 자식의 생산자가 아니라 아버지 씨의 양육자일 뿐. 자, 이렇게 모계죄가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멤논 가문의 비극이죠. 오레스테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철학자들은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신화적 판결을 과학과 철학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를 이어받은 로마는 법률로 가부장제를 확정해버리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부장 문화가 이어진 거죠. 부성이 모성을 처단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계제의 승리. 자,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살해 그리고 자녀 살해가 항상 그리스 신화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존 전통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신성에 대한 부정이죠. 아버지에 대한 부정.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형제 살해가 있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었지만 비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가멤논을 통해서 오레스테스 3부작에 대한 이야기, 그 비극의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복수의 순환이 끊임이 없는 거죠. 비극은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단 이례적인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화해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또 결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